이거는 2018년 4월 30일인데 제가 이 컨퍼런스에 그때 참석해서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혼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인데 사실 여기에 지금 발표자가 한 50세 조금 중반쯤 되는 그런 어떤 여자분이었어요. 그 여자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참 진솔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그런 발표 자료입니다. 근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TOC-FE 사고 도구를 적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갔던 거예요. 자,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분이 자기 남편한테 이런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다쳤어요. 이게 상당히 칼자국이 있잖아요, 여러분. 이렇게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서워졌어요.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도저히 이런 남편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근데 이 남편분은 어디 전쟁터에서 제가 어느 전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베트남 전쟁이겠지. 베테랑이에요. 그러니까 상위 군경이라고 그럴까?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뭐 연금을 받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분인데 이 부인은 사업체를 일궈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나갔던 그런 부부인데 아무튼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이제 폭행을 한 거죠.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든지 이혼을 해야 되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자기가 일찍 은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일에 시달리지 않고 조금 뭐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쭉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준비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서 좀 물어봤더니 이혼을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당신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대줘야 된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게 미국이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더 망연자실이죠.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여생을 잘 보내려고 나름대로 이런 재산이나 또 이런 주식, 현금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꿈이 깨지는 거예요.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할 수는 없고 굉장히 무서움증에 의해서 이렇게 심신이 이제 허약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굉장히 큰 문제지요.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여기부터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이슈였죠. 그런 생각이었죠. 아까 제가 여러분 같이 해보자는 거 있을 때는 4분지 1 상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지금 이분의 이야기가.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이쪽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. 어찌됐거나 내 삶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여생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편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.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뭘 이제 도구로 썼느냐, 생각의 도구를. 여기 TOC Thinking Proces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TOC FE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.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여기 IO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배울 이 목표나무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거의 같은 거예요.
자, 그래서 이제 이걸 써가지고 생각을 이제 다듬어 가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면서 자기의 그 이혼 뭐 소송도 아니었습니다. 나중에는 소송 안 하고 자기가 남편한테 돈 조금 주고 자기의 그 경제적인 이제 안정을 이제 차지하면서 이제 그거를 잃지 않으면서 이혼을 했다는 그런 스토리예요. 자,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분이 그렸던 그 다이아그램 구름이죠. 이제 여러분이 배울 그 구름이라는 다이아그램이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.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캘리포니아 법대로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연금 또는 이런 그 뭡니까 주식의 2분의 1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. 이제 그런 게 남편의 입장이었고 이게 이제 남편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인은 나 이거 줄 수 없다.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부인의 입장이었죠. 이게 이제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 남편과 이 어떤 갈등이죠, 갈등. 외적 갈등이죠.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외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했을 때에 이제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남편이 자기가 이혼을 안 하고 그 아내 자기 부인한테 그 생활비를 계속 받아 쓰고 싶다는 쪽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게 not change입니다. 나 이대로가 좋다. 이대로가 좋다.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야 이게 이제 마르샤가 그 부인의 이름이거든요. 이 부인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같이 뭐 지낼 수가 있고, 그다음에 뭐 이혼을 안 했을 때 뭐 내가 조금 겪어야 될 어떤 불편함이나 손해 같은 게 있기는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. 이런 게 이제 남편의 마음이었어요. 근데 이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. 이제 그 부인이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어떻게 움직이느냐.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. 이쪽으로. 네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지 말고 이혼하자. 이혼하도록 마음을 바꾸는 거죠. 생각을 바꾸게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. 부인의 입장에서 이쪽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. 두 가지를. 그러면은 이혼을 했을 때에 그 남편이 얻을 수 있는 이득, 그리고 이혼을 안 했을 때에 남편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손해,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짠 거죠. 이 부인이 이제 그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. 하나는 당신 나하고 이혼 안 하면은 안 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. 제일. 또 어떤 경우에는 이혼 안 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뭐 당신 연금 일부도 또 나한테 줘야 될지도 몰라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또 너 계속 버티면 내가 너 다시 한번 고소하겠다. 지난번에 폭행 뭐 이런 거 다시 더 해가지고 내가 너 고소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연금은 그 많이 못 주겠다. 매달 어떻게 그 내가 받는 어떤 소득의 일부를 당신한테 매달 이렇게 줄 수는 없다. 그 대신 일시불로 얼마를 줄게. 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.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을 바꿨어요. 남편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부인이 지금은 이런 것들 다 뺏기지 않고 자기가 준비했던 것 다
뺏기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은퇴해서 자유로운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런 그 이혼의 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7단계로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. 자, 뭐 요거는 나중에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.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가 겪는 문제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의 어떤 능력을 이제 키워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부를 좀 같이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해피해졌다. 그래서 또 자기는 행복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났고 지금은 이런 어떤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스토리였어요. 이거는 이제 그 영국에서 이런 그 데비 로버츠라는 분이 발표했던 사례인데 이것도 18년도에 그 사례입니다. 이거는 그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 자료를 알아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는 굉장히 또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이 이후에도 다른 컨퍼런스에서 계속 이분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. 그래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례입니다. 이분도 이 사례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례예요. 자, 누구를 움직였느냐? 지금 이제 여기는 뭐 그냥 서론인데 어떤 분의 그 사례의 이야기가 누구냐면은 그 20대에 미안합니다. 이 자료 뭐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안 나오네요. 예, 미안합니다. 내가 조금 저기 했는데 이 사례의 주인공은 20대 중반의 어떤 여자분이에요. 근데 이분이 어떤 신경쇠약 비슷하게 이제 조금 그 멘탈이 무너져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어요. 여자분이.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는 데비 로버츠가 이 20대 중반의 여자분을 만나게 된 거는 그 자기 친한 친구의 아들이 이 아이인데 얘도 20대 중반이었어요.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굉장히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니까 이 자살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 또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데비 로버츠가 그래서 그 20대 중반에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여자 환자를 만나게 된 거죠. 그래서 영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병원에서 그런 그 의료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내실이 없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제도는 좋지만 실제 그 제도로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일들이 그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20대 중반 그 이제 환자에게 접근을 해 나갔는데 그 이분의 머릿속에 누구의 말이 떠올랐냐면은 빅터 프랭클의 그 이야기가 떠올랐었어요. 빅터 프랭클. 여러분 아시죠? 빅터 프랭클. 그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데 그 나치에게 잡혀가서
감옥에 있다가 가스로 이제 그 죽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풀려 나와 가지고 다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큰 심리학의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분인데, 굉장히 그 수용소에서인가 그 뭐 책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뭐 그런 저자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데 그것이 질투가 됐건 공포가 됐건 뭐 후회가 됐건 수치심이 됐건 많은 경우 그것을 그냥 분노로 폭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것을 분노로 폭발시키지 않고 내가 조금은 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을 수 있다.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자유의지가 누구나 가지고 있다. 그것을 자기가 잘 살리면은 곧바로 이렇게 분노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빅터 프랭클이 계속 이제 했어요, 심리학적으로.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자기 마음을 계속 컨트롤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생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.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? 근데 그것을 이런 분노로 폭발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그걸 견뎌냈다는 그런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이 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. 이렇게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데이비 로버츠가 그런 데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. 이 20대 여자분이 20대 여자분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그 충동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. 빅터 프랭클의 그 이론에 입각해서.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, 그거를 TOCF의 이 사고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그 여자 환자분을 이제 치유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. 그래서 TOCF의 이 간단한 다이어그램 하나가 정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.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. 이제 이게 이제 구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구름을 그, 그 여자 환자한테 주면서 이제 혹시 네가 지금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지 여기다 한번 적어볼래?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유도를 하는 거죠.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다 이 말. 그러니까 충동을 느끼다가도 또 자살하는 것이 무서워요, 두려워요. 그게 지금 이 25살 여인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였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이 갈등을 해소를 할 것인가 하면서 이 구름을 가지고 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, 우리가 배운 대로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진전이 안 돼요. 여기에 맞춰서 이 뭐라고 그럽니까? 뭐 코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욕구가 무엇인지 뭐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적기는 하지만 이게 구름에서 하는 그 패턴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좀 막막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구름을 쓰지 않고 목표나무를 쓰기로 했어요.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. 그랬더니 목표나무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그
데이비 로버츠가 목표를 뭘로 세웠냐면은 자살 충동을 없애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고, 그러려고 했을 때 없애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, 그 이유를 이제 이 여자 환자한테 물어서 그걸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. 그랬을 때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장애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가 뭐냐 이 말이에요. 이제 그런 생각을 데이비 로버츠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 환자에게 이제 코칭을 하는 거죠. 야, 네 머리,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랬을 때 그 장애에 대한 하나의 그 해결할 수 있는 뭐 이게 중간 목표에 해당이 되겠죠. 이제 목표남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을 그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. 환자가 내 머릿속에 내가 너무 복잡해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래, 그럴 수 있어. 뭐 대부분은 그러는데 또 아마 또 어떻게 잘하면은 정리할 수도 있을 거야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또 내 머리가 항상 쉬지 않고 뭔가가 돌아간다.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. 그렇지만 이렇게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. 뭐 비용은 뭐 그렇게 안 들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. 이제 이런 식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데이비 로버츠의 머릿속에 이 목표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뭐 그 환자한테 이 뭐 목표나무를 그려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. 그래서 이런 이제 테이블, 장애, 뭐 중간 목표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행동과 이런 것으로 계획으로 이 환자를 내가 가이드할 것인가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가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장애 중간 목표 형식으로 이것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정도로까지만 서로 찾아서 대화를 하고 했더니 이 여자 환자가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게 됐다고. 자,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그 중간 공간을 찾아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갔다고 말이죠. 그래서 어떤 공포나 분노가 아니라 더 어떤 희망적인 그런 반응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도록, 어떻습니까?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또 구름으로도 이제 그려보고 뭐 그랬다는 건데, 자, 뭐 아까 제가 했던 그 자료고요. 그래서 지금 이분은 그 영국에서 이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자살률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우스 코리아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더라는 거예요.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 자료에 그런 게 있어.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만은 아니지 않느냐. 뭐 이런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